안녕하세요. 논사랑연구소 이승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우렁이 집단 폐사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왕우렁이의 원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열대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저온 쪽에는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월동이 상당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왕우렁이가 왜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참씨벌레에 의해서 왕우렁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왕우렁이가 활력을 잃고 죽어가면서 참씨벌레들이 달라붙은 거거든요. 왕우렁이의 그 피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흥청하고 이제 공동 조사를 하였고, 수산연구소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최종적인 검증을 받았었습니다. 2017년도에 온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6월달까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5월 27일, 28일 날에도 최저기온이 7도에서 8도 왔었고, 6월 4일에도 9.1도로서 온도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를 받고 죽은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투입할 때 적어도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 사이에 좀 늦춰서 우렁이를 투입하는 것이 안전한 기상 조건에서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우렁이의 온도별 생존 기간을 진흥청에서는 3도씨에서는 30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그 수온, 토양 온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때 6 내지 8도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왕우렁이의 폐사 원인을 갖다가 진흥청에서 규명한 것도 참씨벌레에 의한 왕우렁이 폐사는 아니다. 가스가 발생해서 질식했다든가, 또 이제 폐각이 손상됐다, 또 이제 저온의 영향, 스트레스 이런 쪽으로 해서 결론을 진흥청에서 이렇게 내렸었고요. 참씨벌레 밀도에 따른 왕우렁이가 폐사가 되는가를 또 진흥청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폐각에 의한 손상, 또 저온 등에 의한 왕우렁이의 활력적인 문제, 건강하지 못한 이런 쪽의 것들이 문제지 참씨벌레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참씨벌레에 의한 요인은 거의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였었습니다. 생장 조종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었는데 8도씨와 35도, 즉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에서는 우렁이 폐사가 급격하게 진전이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치폐와 대폐를 비교해 봤을 때 저온 쪽에서 대폐의 폐사가 상당히 발생이 많았었습니다. 14도씨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활동을 정지하고 휴면 상태로 가고, 또 저온인 조건에서는 치폐가 저온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처리에 대비해서 볏짚, 청초, 유박, 폐사, 농가 걸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청초 폐사가 굉장히 높았고요. 대폐의 폐사율이 50%가 발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청초를 넣게 되면 미숙 유기물이기 때문에 용존 산소가 적고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렁이가 죽은 것이라 저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물 처리별 용존 산소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관행에 대비해서 청초, 폐사 농가, 볏짚 사육 순으로서 산소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관행 재배에 비해서 청초나 아니면은 그 유기물 처리한 것에 의해서 우렁이 폐사가 더 진행이 되었고, 대폐에서 폐사가 진행률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숙 유기물이나 청초를 투입할 때는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렁이가 폐사가 진행이 됩니다. 완숙된 퇴비를 사용해 줘야 되고, 가스가 발생될 경우에는 녹물을 흘러대기를 해가지고서 우렁이가 산소를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에 그 이양하는 것이 폐사를 방지할 수 있고 수량을 증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잡초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쪽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치폐를 처리한 것이 대폐나 중폐를 처리한 것보다
잡초 방지 효과도 높았고 쌀 수량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5월 26일 특히 6월 5일 뒤쪽으로 갈수록 잡초 방지 효과도 높았고 쌀 수량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패를 논에 투입하는 것이 잡초 방지 효과를 볼 수 있고 폐사율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투입할 때 논의 앞과 뒤에다가 살포시 넣어준다고 하면은 물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물 위에 떠가지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논 전면적에 퍼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절대 던지면은 안 되겠습니다. 우렁이의 폐사 방지를 위해서 대책으로서는 건강한 왕우렁이를 사용해야 될 테고요. 또 왕우렁이는 야행성입니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한낮 뜨거운 때 이렇게 운반하지 말고 좀 해가 넘어가는 요 시기에 논에 투입을 해줘야 되고, 또 운반할 때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충격을 받아버리면 폐각이 깨져버리거든요. 이양 시기를 5월 하순이나 6월 상중순까지 이렇게 늦춰서 해줘야 저온 쪽에 대해서 안전할 수가 있고요. 치패를 넣어줘야 잡초 방지 효과에 탁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패를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물을 깊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지 작업이 불균이 돼서 논에 그 흙이 올라오는 곳에서는 잡초 방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심수 관리를 과비나 미숙 퇴비를 갖다가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데요. 맹류 이모작 지대에서는 반드시 부숙된 퇴비를 사용해 주셔야 되며, 가스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논에 물을 흘러대는 것이 왕우렁이 폐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분명히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죽는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포장 조건이나 기후나 모든 사항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렁이의 폐사가 진행이 된다고 치면 농촌진흥청의 그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기술 지원단이 있습니다. 농촌 기관, 진흥청 산하 모든 기관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로 기술을 언제든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왕우렁이 폐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의뢰를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우렁이의 폐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